자,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제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죠, 재판에서.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공판에서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지난해 이제 국군의 날에 이제 뭐 곽종근 전 사령관 비롯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랑 같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술을 먹는데, 그날 술자리에서 내가 국정 얘기 안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듯이 곽 전 사령관이 제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말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호명하면서 앞에다 잡아다 가져와라, 데려와라,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 발언을 100% 했다. 네. 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스타 일상, 또 그분의 음주 습관, 네.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저 발언을 분명히 했을 거다. 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굳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할 이유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다. 그리고 네.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저 발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네. 행사 끝나고 나서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다 불러가지고 공식적 만찬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일부 특수부대 사령관들을 불러가지고 저렇게 이제 앉자마자 본인이 얘기해요. 우리 그때 앉자마자 계란말이하고 베이컨에다가 소폭 많이 마셨잖냐. 네. 그게 자백을 합니다. 네. 저는 굳이 얘기하면 저 때부터 역심을 품고 그러니까 역모를 준비했던 거죠. 네. 거기 모여있던 사령관들의 의사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윤석열은 거기서 네.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네. 뭐 쏴 죽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곽종근 사령관이 왜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냐. 네, 저게 궁금해요. 명령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술 이제 취해가지고 막 떠든 얘기니까 네.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너무 치사하게 나오니까 네. 본인이 명령을 내려놓고 그 명령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너무 치사하게 나오니까는 참다가 저 얘기까지 저는 네. 한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 본인이 뭐 자기가 아직도 검사인 줄 알고 직접 신문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세게 맞게 됐다. 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왜냐면 저 당황한 얘기를 곽종근 사령관만 들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다가 곽종근이 저렇게 나오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 아니, 저 순간에 얘기까지? 그 순간에 순발력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씩 웃으면서 네. 그냥 끝낸 건데, 참 저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술자리라지만 네. 저게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뭐 농담, 뭐 술자리에서는 그런 얘기 뭐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실행될 뻔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저는 뭐 여러 좀 센 얘기를 하는데 상또라이다. 네. 맨날 이런 얘기도 하고 컴플렉스 덩어리고 네. 여러모로 이제 모질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욕 술자리에서 하면은 그냥 농담으로?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요 근처였어요. 요 근처에서 예전에 그 민주당 우상호 의원하고 몇 명이 네. 엄청 그 저기 누구였죠?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네. 뒷담화 깐 거 그때 총선 때 그때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움을 두고 엄청 막 뒷담화 까고 뭐 이렇게 죽이겠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가 이제 기사화가 됐어요. 이제 그 옆에 방에 있었나 뭐 누가 기자가 들어가지고 그때 기사를 썼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누구 험담하고 이런 거는 일상이다.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는 그런 거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동훈이는 내가 업어 키운 애야.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꼬마 내가 그 특수부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야 동훈이가 야 걔가 내가 업어 키웠는데 말이야 에이 새끼 이러면서 열받아서 네. 내가 막 총으로 쏴주고 싶네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거를 왜 군인들을 모아놓고 하냐?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나는 오히려 예를 들면 정진석하고 술을 먹는다든지 네. 비서실장이나 뭐 이러면 이해가 가. 뭐 은밀한 얘기도 하고 뭐 서로 다 아니까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니까.
왜 군인들을 모아놓고 한동훈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야 동훈이가 이거 잡아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앞에. 그러니까 군인들이니까. 이 모임 자체가 알다시피 자주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술을 먹기 시작한 게 김용현이 자기 충암파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 자기 김용현 관저 뭐 안가 해가지고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역모를 꾸몄다라 역모 역심을 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앞단부터 그리고 그 공소장에서도 그해 최소 3월부터 네. 3월부터 이미 역모를 꾸몄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 군인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곽종군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뇌리에 생생했겠어. 한동훈을 하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네, 쏴버리네. 진짜. 아니 근데 상무질이에요, 상무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게 네. 정진성한테 저런 얘기했으면은 그냥 술자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총 가진 놈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뭐야 이거 나한테가 쏘란 얘기야? 이렇게 들릴 수 그렇게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빌드업이었다고 보는 거죠. 결국엔 내란의 빌드업 과정이었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전 술자리에서부터 그리고 왜 저도 여름휴가 같은 거 기억나죠? 네네. 그때 대통령들이 보통 여름휴가 가면 책도 읽고 전국 구상하고 이러는데 무슨 군인들하고 농구하고 뭐 하고 술 마셨다. 이 얘기를 뭐 김용현이가 나중에 자랑스럽게 막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영광급 장교들 데리고 태능에 있는 골프장 가서 골프 쳤다. 이게 다 빌드업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그걸 하기 위한. 물론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끊임없이 암시한 거죠. 네.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격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잡아오면 내가 다 총 쏴 죽이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계엄의 동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야당이 뭐 발목을 잡아서 이런 거 다 헛소리고 네. 결국엔 이제 김건희 특검 이거였다고 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한동훈 대표도 반대했어요. 네. 그러나 총선 앞두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네. 특히 친한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듯이 당시에 본인이 비공식적으로 네. 세 가지를 건의하고 있었다. 맞아요. 하나는 그 의정 갈등. 의료 사태 해결에 예. 달라. 그다음에 김건희 측근들이 호가호위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네.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거슬렸던 거죠.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결국 그래서 김건희가 뇌관이었다. 계엄이 만약에 네. 성공했더라면 1호는 한동훈이었을 거다. 이재명도 우원식도 아니고. 수고 1호 수고 대상. 1호 수고 대상 네. 한동훈이었을 거다. 아니 저 정도의 적개심이면 1호 수고 대상이 대구도 남죠.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씨를 건드렸다. 이게 이제 그거죠. 영민을 건드린 게 됐다고. 아니 보는 그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그 국힘에서 소위 말하는 단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당원 그때 게시판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 네. 그때 이제 익명으로 쓴 게 이게 한동훈 가족이네. 그러니까 그때 친한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한동훈 몰아붙이면은 우리 김건희 특검 찬성할 수도 있어. 이 얘기까지 나오고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거의 이 비상계엄의 알파와 오메가는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곽종군 전 사령관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오늘 재판에서도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혐의가 되지 않는다. 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의혹도 사실은 뭐 이런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재판에 나와가지고 예전엔 재판에 나오지도 않다가 최근에 재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는 전략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곽종근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곽종근이 출석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재판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신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증인 신문을.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쓸데없는 게 이미 그 내란 재판이 꽤 길었잖아요. 지금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은 예를 들면은 곽종근의 참모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윤석열한테 하고 전화하고 있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네 제가 직접 뭐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거 복명복창하는 거를 들었다. 아하.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운전 이제 중사인데 그 사람이 야 다 가서 4인 1조로 돼서 끌고 들어가라 끌고 나와라 뭐 계엄 2번 3번 하면 된다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들었다. 왜냐하면 그 차 안에서 운전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저기
그 이진우 그 앉아가지고 옆에 그리고 얘기하니까. 참모도 같이 들었다고 더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곽종근에 반박한다고 해서 이게 윤석열이 이게 죄가 없어지거나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게 딱 다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재판에 나와서 제가 하는 감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게. 곽종근한테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새끼는 내가 믿었는데 배신감이 윤석열 내가 한번 입장에 혼나줘야 되겠군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얘는 반박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정적인 윤석열은 그냥 감정적인 인간이게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딱 찍어서 홍장원하고 곽종근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뭐가 됐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러고 나온 김에 김성훈 얘기 나온 것 같다. 김성훈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면도 하나 있고 네. 다른 측면에서는 연내 재판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 끝날 것 같은 불안감 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한덕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연내 재판을 끝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한덕수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은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 우두머리가 될 그렇게 가능성이 되겠네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16차례 재판 보이콧을 한 거는 일종의 정치적 대응이죠. 그리고 지지층한테 결집해라라는 걸 이제 자기 간에는 보여준 건데 법률적 대응으로 약간 경로를 수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가 이제 검사야. 나와가지고 지금 검사처럼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네. 저 윤석열 스스로가 나서가 저렇게 하는 게 변론 전략상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변론 전략은 윤석열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대통령 때도 얘기 못하고 수감대행 때도 얘기 못하고.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이 나와가지고 막 증인신문 하면서 저런 식으로 끼어들고 막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잖아. 네. 근데 저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저게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저게 국민들한테 주는 인상이 있고 네. 되치기 당하잖아요. 곽정근 사령관한테 되치기 당하고 그러게요. 홍장원 신문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홍장원 이 차장은 이미 국회 헌재 나와가지고 헌재 2번인가 나와가지고 증언을 해서 네.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다 알아요. 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뭘 해봐야 자기들이 얻을 게 없다. 네. 이를테면 곽종근 거짓말쟁이 만들기 이런 걸 시도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 이미 다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얘기하고 홍장원 얘기하고 여론은 정해졌어요. 홍장원 얘기를 다 믿는 거야. 그런데다가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곽종근 윤석열의 인연이나 그 만났던 기간보다 홍장원 윤석열이 훨씬 길어요. 그렇군요. 곽종근은 윤석열이 역심을 품은 다음부터 공을 들였던 사람이고 네. 홍장원은 당선되자마자부터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나 좋아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전에 관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그 이전에 술 먹다가 무슨 헛소리 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 뭐 자극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신문 안 하겠다. 이렇게 된 나름의 거예요. 전략이 좀 있네. 네. 하지만 그 전략 자체도 사실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윤석열이 계속 재판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보스의 유형은 4가지로 나오잖아요. 가장 최고가 네. 게으른데 똑똑한 사람. 네. 지금 최고의 보스로 또 그 다음에 부지런한데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 그 최악은 부지런하고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네. 윤석열은 그동안 재판 안 나온 윤석열은 게으르고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세 번째는 갔는데 재판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부지런하고 멍청한 이제 최악의 네 번째 최악의 사위의 보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윤갑근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걸 윤석열이 끊어요. 네.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 얘기해. 변호인들이 변론이 안 돼요, 저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게다가 의원. 윤석열은 변호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네요. 공격만 해봤지. 그러네. 검사만. 방어만 하고. 지금도 공격하잖아. 네. 본인이 방어해야 되는데 공격하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변호사 역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기후변화로 귀해진 오징어 중에서도 식감은 더욱 쫄깃하고 맛은 훨씬 달큰한 갑오징어 초무침을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구마 소비가 줄어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합니다.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 준비한 마켓단위의 고구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이런 이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게 바로 이걸 명분으로 보이콧을 한 건데 일단. 막 뭐 본회의장 예결위 국회 뭐 당사 이렇게 막 여러 번 바꿨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과연 영장이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영장을 입수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데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영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거, 요거를 이제 표결 방해 시도라고 이제 판단을 그 특검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본회의장 이탈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네. 하면은 그게 그렇다고 국회 밖은 아니고 그 국회 이제 그 본관 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여기 여러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표결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그 책에서 써놨는데 네. 이제 설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추경호랑 여기에서 우리가 표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역사에 뭐 죄인이 된다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요 상황을 보면은 국회 당사 이렇게 4번이 바뀌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홍철호, 한덕수, 윤석열을 이제 3번은 이제 통화를 했고 윤석열은 이제 직접 이제 전화가 온 거고 네. 나머지는 전화를 한 거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저 같은 평론가나 이 언론에서 보기에는 너무 명직이에요, 사실은. 네. 타임라인을 봐도 그렇고 의도가 왜 거기에서 이렇게 계속 옮겨? 그런데 이거를 입증하는 그 고의성을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거는 별개 문제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결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녹취가 있다든지 네. 그런 보좌관이나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거는 표결을 막아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를 증언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게 표출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특검팀은 추경호가 위원 위법한 계엄에 동조할 공감대가 있었다고 영장에 기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감대. 네. 그러니까 이게 공감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다 정황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추경호가 윤석열 전화 받고 빙빙빙 돌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말다툼하고 막 이런 것도 다 그거의 정황 증거긴 한데 입증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 쉽지 않아요. 법적인 입증이랑은 좀 다른 문제다. 특검이 영장에 다 기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 때 PT를 주목합니다. 거기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유를 네. 어떤 증거로든 이렇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예. 당 사무처 직원들, 당시에 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의원들 소환해가지고 얘기도 들어봤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추경호 대표한테 불리하게 진술하는 의원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황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까 과연? 네. 그러면 이제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뭔가 있을 수 있고 당일날 추경호 원내대표 행적은 좀 수상하죠. 당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수상했어요. 네. 29일인가 용산에 가서 만찬을 합니다. 단독 만찬을. 네. 이제 한동훈은 쏴죽이고 싶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 상황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하고 상의를 전혀 안 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상의를 했던 걸로 보이고 29일 날 만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네. 과연 몰랐을까? 네, 당일날 통화했잖아요. 통화하고 나서 이제 장소를 막 바꾼 거예요. 네.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의 항변은 네. 통화한 직후에 내가 국회로 오라 그랬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순서상은 표결을 그렇죠.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냐. 네. 라는 항변이지만 그랬다가 또 바꿨어요. 네. 오락가락한 거예요. 일부러 때문에, 그랬나? 일부러? 때문에 나중에 그 밝혀질 걸. 동기가 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의심만 가지고 과연 청구를 했을까.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때문에 실질 심사 때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하느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영장에 다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다 패를 까는 거니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쉽지는 않다. 왜 쉽지 않냐면 표결이잖아요. 국회에. 네. 물론 이제 저게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식 됐으면은. 그러나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부든 아니면 비공개든 네. 이건 우리가 표결하면 안 돼. 표결하지 말자라고 네. 얘기했다는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네. 이를테면 거기 이제 몇 명 있었잖아요. 거기 원내대표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모여있는 의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없어요. 네. 때문에 왜 오락가락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결정적, 이를테면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비공개적으로라도 이건 우리가 표결하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네. 라고 얘기한 게 없다면 네. 이게 과연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볼 수 있을까.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뭔가 스모킹건이 있지 않고서 영장 나오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아요. 어쨌든 영장 봐야 실질 됩니다. 심사할 때 네. 그런 스모킹건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